여러분, 혹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을 아시나요? 도쿄 한복판에 한국어 학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일본 여성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카와세 리카라는 34세 라디오 아나운서입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어딘가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리카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 남성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마음을 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두 나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도쿄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야의 한 라디오 방송국 건물에서는 벌써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카와세 리카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출근해서 오전 방송 준비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34세의 리카는 이 방송국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중견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리카는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더군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공허한 기분이 자주 들었습니다. 방송국 분위기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죠. 특히 리카 나이쯤 되면 주변에서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어? 하는 시선들 말이에요. 리카 씨, 오늘 회식 있는데 참석하실 거죠? 선배 아나운서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리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술자리에서 남자 동료들의 시시한 농담을 들어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리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진심으로 웃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리카는 혼자 근처 카페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들이 부럽기도 했죠.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일본 남성들은 대부분 실망스러웠습니다. 감정 표현도 서툴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 정말 이런 삶이 계속될까? 리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SNS를 보니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처럼 공허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았죠. 오후 방송이 끝나고 리카는 책상에 앉아 내일 방송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PD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리카 씨,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있던데 한번 취재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한국어 학원이요? 리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PD가 건넨 시청자 사연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요즘 도쿄 곳곳의 한국어 학원마다 일본 여성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PD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신주쿠의 한 한국어 학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일본 여성들이라는 거였죠. 이거 정말 재미있는 소재 같은데요. 제가 직접 취재해보겠습니다. 리카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흥미를 느꼈어요. 평소 사회 현상에 민감했던 리카였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접해보는 거였거든요. 다음날 오전, 리카는 시부야의 유명한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였는데도 학원 앞에는 벌써 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부터 40대로 보이는 주부까지 정말 다양했죠. 저기요, 혹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리카는 조심스럽게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카의 질문에 여성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서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리카는 속으로 놀랐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였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리카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여자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아요. 일본 남자들은 감정 표현도 서툴고 자존심만 센 경우가 많잖아요. 그 여성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카는 점점 이 현상에 빠져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일본 남성들에 대한 실망감과 비슷한 감정을 다른 여성들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회 현상인데 리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인터뷰는 리카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일본 사회의 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거든요. 저는 작년에 일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25세 회사원 유키코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들이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옆에 있던 40대 주부 사토미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고마우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해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아내를 정말 여왕님처럼 대해준다고 하잖아요. 리카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일본 남성들도 비슷했거든요.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여성을 대하는 방식도 어딘가 건조했죠. 그럼 실제로 한국 남성을 만나보신 분도 있나요? 리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28세 직장인 아야미였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아야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달려와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을 응원해줬어요. 다른 여성들이 부러운 듯 아야미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일에 성공하는 걸 질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제가 승진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해줬어요. 리카는 점점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남자가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분과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가요? 네, 곧 일본으로 유학 올 예정이에요. 저희 결혼할 생각이거든요. 아야미의 대답에 주변 여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리카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어졌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여성들의 깊은 갈망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리카는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PD에게 제안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도 있게 다뤄볼 만한 주제 같아요. 특집 방송으로 제작해봐도 될까요? PD도 리카의 열정을 느꼈는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리카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며칠 동안 여러 한국어 학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주쿠의 한 학원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리카가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조용히 일어나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정우라고 합니다. 카와세 리카 아나운서시죠? 라디오에서 목소리 자주 들었어요. 그의 완벽한 일본어와 정중한 태도에 리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는 34세로 리카와 동갑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었죠.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에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남성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리카의 부탁에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이런 현상이 신기했거든요. 정우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리카는 정우와 대화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일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말하는 방식부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고 배려 깊었습니다. 일본 생활은 어떠세요? 리카가 물어봤을 때 정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일본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감정을 너무 숨기는 게 아쉬워요.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 더 행복할 텐데 말이죠. 그 순간 리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랬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일본에서는요. 그렇죠.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우가 리카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리카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인터뷰였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런 주제로 방송을 만드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우와의 만남 이후 리카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그가 생각났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도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정우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상해, 왜 자꾸 생각나지? 리카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리카는 방송 기획을 위해 다시 정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추가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아요. 정우의 대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도쿄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리카를 위해 미리 와서 좋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리카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까지 주문해 놨더군요. 어떻게 제가 단 걸 좋아한다는 걸 아셨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번 케이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우의 세심함에 리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일본 남성들 중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우 씨는 어떤 여성을 좋아하세요? 리카가 자연스럽게 질문했을 때 정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어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여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리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요? 리카의 질문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옆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도 함께 나누고요. 리카는 점점 정우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예전에 일본 남성과 사귀면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대방은 리카의 성공을 질투했고 결국 헤어지게 됐었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자신보다 성공하면 어때요? 리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정우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자랑스럽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왜 기쁘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응원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정우의 진심 어린 대답에 리카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정우는 리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 한국 전통차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면 좋아요. 라디오 일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리카는 정우에게서 받은 차를 마시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한국 남성이 이럴까? 혹시 정우만 특별한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해소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원래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리카는 평소처럼 마지못해 참석했죠. 술이 조금 들어간 남자 선배들은 점점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리카 씨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냐? 나이가 있는데? 한 선배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웃었어요. 리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너무 까다로워.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 다른 선배가 거듭 말을 했을 때 리카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선배님들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여성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죠. 리카가 조금 강하게 대답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리카 씨 성격 더러워지네. 이러니까 결혼 못하지. 한 선배의 심한 말에 리카는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화장실에 가서 잠깐 눈물을 흘린 후 리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우가 근처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리카 씨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정우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리카 옆에 서 있어 줬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희 잘 모르는 사이인데. 리카가 울먹이며 물어봤을 때 정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국적이나 관계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우의 말에 리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거든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제가 성공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서 항상 답답했거든요. 정우는 리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리카 씨가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리카 씨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리카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리카는 정우와의 만남을 계기로 특집 방송 기획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무엇이 그들을 잇는가? 였어요. 방송국에서도 이 기획에 큰 관심을 보였죠. 방송 당일 리카는 스튜디오에 특별 게스트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만난 21세 대학생 미나코도 함께했어요. 미나코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한국어 학원에 몰려드는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리카는 평소보다 더 진심을 담아 방송을 시작했어요. 미나코 씨, 한국 유학을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카의 질문에 미나코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결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문화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라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꿈을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미나코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상대방이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죠. 리카는 정우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예전 연인들은 리카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부담스러워했었거든요. 정우 씨가 보기에 일본과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 표현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아한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당연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움도 자주 표현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문자가 쏟아졌어요. 정말 공감된다. 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반응들이었죠. 그럼 실제로 한일 커플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리카는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생생한 후기였어요. 결혼 3년 차인데 아직도 남편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줘요. 시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요. 방송이 진행될수록 리카는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리카가 정우에게 물어봤을 때 정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적이나 문화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방송 말미에 리카는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우가 리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좋은 방송이었어요. 리카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리카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리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안전한 틀 안에서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며칠 후 리카는 방송국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1년간 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사장이 놀라며 물어봤을 때 리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서울에서 문화연수를 받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거든요. 사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리카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1년 후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 출국 전날 밤 리카는 정우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도쿄역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리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우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정우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리카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정우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거든요.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리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좋은 곳들 안내해 드릴게요. 공항에서 리카는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미나코와 마주쳤어요. 미나코도 한국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언니,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미나코가 밝게 말했을 때 리카는 마치 딸 같은 미나코가 대견했어요. 이렇게 용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니 든든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리카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단순한 취재로 시작된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우의 따뜻함, 미나코의 용기, 그리고 수많은 일본 여성들의 솔직한 고백들이 리카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거든요.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 리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후 리카는 약속대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리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당당해졌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리고 정우와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커플이 된 거죠. 리카의 이야기는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으며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었습니다.